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미니멀 경진일주, 경진일주를 요약했습니다. 심플하게 듣고 싶으실 때 참고하세요. 우리 경진이 볼까요? 경진일주 사주성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속 광물이라고 썼습니다. 타고나길 가진 게 그득하죠. 진짜 돌림 일주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이죠. 이 진돌이들 중에서 일단 현대사회를 살 때는 신강한 게 유리해요. 그러면 일주만 볼 때는 누가 신강하냐? 무진, 경진이 신강 구조죠. 그리고 지장간에 재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재성은 누가 가지고 있죠? 갑진, 무진, 경진이죠. 그중에서 갑진, 무진 아주 한재물하죠. 그런데 갑진은 재성의 진이고 무진은 비겁의 진이에요. 경진은 인성의 진이죠. 갑진과 무진은 내가 벌어야 돼.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하는 구조죠. 그런데 경진은 인성의 진이에요. 와! 인성을 끼고 있으면 공부도 공부인데 일단 일간 나를 인성이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경진은 타고나길 누가 해주거나 주거나 영화 보면 너의 뒷배가 누구야? 막 이렇게 고문을 할 때 그러잖아요. 뒷배가요? 아무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경진 정도는 돼야죠. 저라면요. 열심히 움직여서 돈 버는 거 말고 좀 타고나게 노세 하면서 좀 덜 받아도 어차피 돈 많아도 새끼 먹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누가 해주는 게 낫지. 이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오해 마세요. 그러니 여튼 그래서 제 생각엔 진돌이들 중에서 경진팔자가 상팔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또 어느 분은 아닌데요. 저 경진인데 완전 쭈글쭈글 찌글찌글 진토가 라망이잖아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되지만 뭐 아무리 천하의 경진이라도 토를 지지에 확 깔고 있다든지 일주가 일간 또 일지가 들들 볶이는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여튼 힘들기는 해요. 저는 일주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튼 땅속 광물이야. 가진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번 생 태어났더니 유복하네, 돈도 주네, 땅속에 뭐가 묻혀져 있다라는 것은 재능도 많네, 사람이 정도 많네. 그게 누구예요? 경진인 거죠. 김경진, 박경진, 주경진. 제가 오늘 기분이 좋네요. 막 농담도 하는 거 보니까요. 자, 지장간 볼게요. 을계무, 정제, 상관, 편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정인이라고 썼을까요? 죄송해요. 다음에 수정해서 전자책 구입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릴게요. 12운성 관대 양 관대고요. 일단 지장간에 정제가 있다라는 것은 재물적 관점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성은요. 정인이든 편인이든 일지 지장간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국영수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처음에 직업의 시작은 공부로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운 걸 써먹든 내 무형의 자산 또는 재능을 풀어내는 그런 공부를 하든 자격증이든 일단 인성을 직업에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관, 계수. 계수가 양이네요. 상관은 안정성보다는 모험심, 호기심, 또 즉흥성, 기분파 이런 기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질이 양을 만난 거예요. 양은 양육, 복양, 부양이죠. 그러니 인정이 아주 많은 거예요. 막 퍼주고 착하고 기분이 좋아. 그럼 막 입던 옷도 막 벗어주는 거죠. 12운성 볼게요. 심지어 경진이 양이에요. 아예 일주가 양인 거죠. 상관이 양이고 일주가 양이고 양이 양을 보면 박의, 인류의 이런 기운이 강한 분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기, 만성, 천예성, 영감, 직감, 통찰력, 상속성, 또 심리, 철학, 종교에 관심이 많고요. 그리고 부모, 복양의 기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성 보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양의 직군이 좋은 거예요. 공부를 통한 경금인이 원칙적인 곳에서 누구를 양해주는 업상, 뭐 살생, 대권, 의료, 공직, 교육, 보건복지, 또 상담, 컨설팅, 언론도 괜찮아요. 말 잘해요. 경진이 일간 경금과 또 지장간 을목이 안명합을 이루죠. 다정하다는 얘기예요.
다정한 사람이 양을 또 깔고 있는 거예요. 더 금상첨화죠. 써있는 직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튼 편인과 이 상관이 있으니까 배운 걸 써먹고 나를 좀 드러내면서 누구 잘 되게 하는 업상에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공망 볼게요. 신유예요. 신유는 비겁이죠. 비겁이 공망이면 자기 비애가 좀 있어요. 자기 확신이 그렇게 있지는 않죠. 그러니 사업적으로는 크게 벌리거나 확장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동업, 또 형제, 동료 간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순이고요. 경진, 경금 일간이니까 금수, 목화, 토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장간인 상관, 정제, 편인이죠. 상관, 경관이 자칫 될 수가 있으니까 인성의 학문으로 정제에 돈을 받는 양의 직군에 가서 정년이 보장되는 데 가서 먹고 살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진의 직업성의 골자예요. 자, 하나씩 1번 비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 묘양이에요. 형제가 묘양인 것은 형제운이 약하고 양으로 온다라는 것은 양은 양육, 복양, 부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이 타가 양육의 개념이에요. 타가 양육이 뭐예요? 남의 집에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작은 집에서 뭐 또는 아들 많은 집에서 아들 없는 집으로 입양도 하고 또 입을 던다고 누구에 주기도 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 개념의 이 이동에 일주가 양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경진도 그렇고 을미일주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그래서 친부모 밑에서 크지 않고 자란 경우가 양의 이 포태에 많았어요. 그래서 양의 일주들이 물론 입양도 당했지만 그런 점에서 입양도 많이 해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여튼 묘양이면 보수적이고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좀 자존심이 세지고 또 내가 지켜온 신념이 무조건적이고 맞고 그래서 고집도 세고 수구 정책을 좀 아무래도 쓰는 거예요. 2번 식상 묘양이에요. 행동 패턴이 비겁하고 비슷하죠. 또 개수가 상관인데 지장간 안에서 무게 합을 이루는 거예요. 일단 합을 이룬다는 것은 다정한 거죠. 묘양이 그리고 자식이면 식상 입고니까 자식의 흉화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으로 인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입양을 하기도 하고 또 입양을 주기도 하고 그런 구조의 베이스를 깔고 있네요. 여튼 타자 양육, 타가 양육이라는 것은 꼭 내 손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번 재성 관대쇠고요. 관대쇠는 좋은 길신이에요. 을목이 시장간의 정제로 들어와 있고 재고니까 재물복이 좋죠. 을목이 을경합으로 안명합을 이루죠. 이럴 때 남명은 내 배우자 외에 이성 문제도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관대쇠니까 부친도 좋고요. 자, 4번 화기운, 관성, 역시 관대쇠예요. 관성이 관대쇠면 관대는 자기 과시의 기운인데 자존심이 세고 타인의 이 융화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착하지만 인정이 많지만 상관 경관으로 오니까 여명은 남편의 이 덕이 좀 약하고 남명은 자식의 운이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일찍 내보내는 게 좋습니다. 5번 인성 관대쇠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관대를 12신살로 월살이라고 하고요. 양을 천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살과 천살이 만나면 종교 신앙명이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종교를 꼭 믿는다 이렇다기보다는 심리 철학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튼 관대로 인성이 오면 공부가 좀 뜻대로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항난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양의 직군의 공부를 좀 풀어가는 게 좋죠. 누구 잘되게 하는 생살 여탈의 직업성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지 자체도 인성, 편인이잖아요. 편인은 외골성이에요. 그냥 고집 아니고 외골. 보통 고집이 아니구나 하는 겁니다. 경진일주 나머지 신살 건강 조심 보겠습니다. 괴강살,
우두머리 괴짜예요. 우두머리적인 기운이라고 하죠. 리더십 또는 카리스마, 소환의 아이콘이고요. 단점은 너무 내가 맞다, 독존의 기운, 그리고 속전속결,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니까 자충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박대패, 일간, 공망, 자공이라고 하고요. 이때 시박대패라고 해요. 이때 이런 날에, 공망에 날을 잡으면 잘 풀린다고 해서 풍수지리에서는 경계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경진에게는 신유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효신, 편인 일지를 깔고 있으면 효신이라고 하고요. 엄마와 애와 증이 같이 들어오는 기운이에요. 올빼미 효자인데요. 원래 서양에서는 올빼미를 재물의 길신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빼미가 커서 엄마를 쪼아 죽인다고 해서 흉조로 이 올빼미를 보거든요. 그래서 관상학적으로도 올빼미 상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 동그란 얼굴 있잖아요. 얼굴도 동그랗고 눈도 동그랗고 이것을 효신상이라고 해요. 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효신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천라지망, 사주원국이든 행운이든 진사와 수레가 붙어 들어오면 만나면 천라지망이라고 하고요. 중첩해서 크로스로 들어와도 라망의 기운이라고 해요. 다 조심해야죠. 돈, 건강, 직업, 육친, 물론 뭐 사주 일간별로 오행에 따라서 유추할 수가 있고요. 경진이라면 특히 명예, 직업, 건강, 계약 뭐 다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간성, 간이 간사할 간자예요. 지략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순간 모면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은요, 조심인데요. 첫 번째는 목기운, 뼈, 관절, 신경계, 간, 담석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신장, 방광, 생식기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좀 신약하다 한다면 이 금기운, 피부, 폐 뭐 이런 부분도 여성이라면 유방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경진일주 모두 그래요. 거의 다 알아보았습니다.